골리앗, 당신은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입니다. 나이 어린 양치기 소년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덩치 큰 군인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의 뮤지컬 배우 변희상입니다. 1939년 11월 숫자로 따지면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었던 소련이 아주 작은 나라인 핀란드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치와 손을 잡고 폴란드를 나눠 먹었던 이후 또다시 약소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더욱 세계인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던 사건이죠. 세계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전쟁 중 하나였던 다윗 핀란드와 골리앗 소련 간의 겨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신생국가인 핀란드는 변변한 기갑 장비나 항공기는 물론 대전차 무기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그야말로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수십만 명의 병력과 막대한 포병 및 기갑 전력, 여기에 공군까지 가세하였고 무한정에 가까운 예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 대국이었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군사력만 비교해봐도 이미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평범한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지 않은 상대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핀란드인들은 순순히 양보를 한다면 결국 전 국토가 또다시 소련의 지배하에 놓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따라서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지 않았던 핀란드인들은 말도 안 되는 수적 열쇠에도 굴하지 않고 무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기적을 냅니다. 그 기간 동안 소련군은 무려 10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포함해 3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여기에 수천 대의 기갑 장비 및 차량과 수백 대의 항공기를 잃는 대망신까지 얻게 되었죠. 그러나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의 약소국이 끝없이 들이닥치는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탄약마저 고갈된 핀란드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듬해 3월 소련과의 굴욕적인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렇게 작은 나라를 이기는데 이토록 많은 희생을 치른 이유가 무엇인가? 군사력으로 약소국이었던 핀란드를 상대로 군사 대국인 소련이 그토록 고전을 했던 이유는 무능한 지휘관과 준비 부족, 조잡한 장비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침략의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오로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럽의 최북단에 위치한 핀란드는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호수의 나라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대규모 병력이 기동할 공간이 없고 이동할 수 있는 도로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눈이라도 내리면 숲과 호수에서 발이 묶인 엄청난 병력과 장비들은 무기가 아닌 거대한 짐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무능한 지휘부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불쌍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치른 셈이죠. 전진은 불가능하고 보급도 끊겨버린 숲길에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뿐인가? 그런데 이런 빙하의 나라인 핀란드를 본격적인 겨울을 코앞에 둔 11월 말에 그것도 겨울에 대한 별다른 준비도 없이 침공한 것입니다. 그 지리적 이점을 생각한 핀란드군은 길목마다 준비된 진지를 굳건히 사수하면서 침략자들을 눈보라치는 영하의 숲속에 가둬버리는 전략을 선보였고 소련군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눈보라에 노출된 채로 알아서 죽어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타이밍에 핀란드를 침공한 것이 돼버린 셈이죠.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경기 사이클 및 기업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 기업이나 독점 기업에 투자한다면 굳이 매수의 타이밍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 같이 기업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에 투자한다면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타이밍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이 원자재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투자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침체하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던 2014년 겨울에 미국 에너지 업종 ETF를 매수했다면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소련의 군대처럼 추운 날씨의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 밸류에이션만 높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성장주를 투자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수급을 떠나서 경제 여건 자체가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 모델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의 시기를 신중하게 가늠해야 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심지어 연애를 시작할 때도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타이밍을 고려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커노미 변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